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1월 31일 화요일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월 30일 오후 3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늘 이른 새벽이었을 텐데요. 리플 커뮤니티 대표 존 디튼 변호사가 라이브러리와 SEC 소송의 최종 심리에 참석해서 라이브러리를 위한 법정 조언자 역할을 진행을 했습니다. 즉 ABC 토큰은 증권이 아니라서 2차 시장에서의 거래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판사는 라이브러리의 토큰 ABC 토큰이 2차 시장 판매에서의 증권이 아님을 인정을 했고, SEC 변호사 역시 공식적으로 ABC 토큰이 증권이 아님을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판사가 이번 최종 심리에 대한 것을 판결로 내릴 것인지, ABC 토큰의 2차 시장 판매를 SEC가 허용을 할 것인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SEC가 ABC 토큰 자체가 증권이 아니라는 점을 기록상 인정했다면서 존 디튼 변호사에게 감사 표현을 하고 있고요. 폭스 비즈니스 기자에 의하면 이번 라이브러리와 SEC 최종 심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 라이브러리 사건에서 SEC 변호사들은 ABC 토큰의 2차 시장 판매가 증권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존 디튼 변호사만큼 암호화폐 시장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 사람이 없다는 것, 그가 아니었다면 SEC가 얼마나 이 암호화폐 시장을 쉽게 대했을지 생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트위터 사용자는 실제 라이브러리 법정 사건을 끝까지 지켜본 사람으로서 존 디튼 변호사가 정말 놀라운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판사는 ABC 토큰이 증권이 아니라고 인정을 했고, SEC도 공개적으로 ABC 토큰이 증권이 아님을 인정했다. 그렇지만 SEC가 그것에 대한 판결을 판사에게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사는 그것을 그의 최종 판결에 포함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그의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칭송이 있었던 최종 심리였고요. 어떻게 보면 회사 규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소송을 지원하는 자원 자체가 리플과 라이브러리는 확연히 차이가 있었을 텐데요. 그것이 결국 SEC와의 소송에서 지난 11월 라이브러리가 패소한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판사가 판결을 하면서도 라이브러리가 충분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도 지난 11월 패소의 원인 중의 하나였기 때문인데요. 리플과 라이브러리 케이스는 아무리 최근 암호화폐 관련 SEC가 제기한 소송에 있어서 가장 유사한 케이스라고 할지라도 리플과 라이브러리 각각의 하위 테스트의 접근 자체가 다르고 또한 소송을 준비하는 자원 규모도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리플에게 더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번 최종 심리가 2차 시장에서의 토큰의 판매에 대한 직접적인 판결 경험이 없는 라이브러리와 SEC 소송의 판사에게 아무래도 무리였고 또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는데요. 판사 자체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향후 소송에 대해서도 암호화폐 시장을 이해하는 바람직한 모멘텀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존 디튼 변호사가 또한 리플과 SEC 소송에 대해서 토레스 판사가 약식 판결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는 리플랩스와 XRP는 공동기업이라는 SEC의 비정상적 주장 탓에 담당 판사가 향후 약식 판결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봤는데요. 이 경우 판사는 공동기업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관계를 따지기 위해서 소송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들리는데요. 그것이 배심원에 의한 판결이든 혹은 대법원에 의한 것이든 해당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약식 판결이 단순하지는 않을 것이고 약식 판결을 내리지 않더라도 만약 약식 판결문에 있어서 리플에 대한 우호적인 방향성이 보인다면 그것 자체로도 우선은 리플 홀더분들에게 승소에 대한 희망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몬테네그로 총리가 암호화폐 파일럿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리플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리플 및 중앙은행과 협력해서 몬테네그로의 첫 암호화폐 혹은 스테이블 코인 구축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라고 말했는데요. 현재 몬테네그로가 자체 국가 통화 없이 유로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리플의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화는 어떻게 보면 그 자국의 독립과 그리고 힘의 표현과도 같은데요. 세계 내에서 힘의 균형이 이렇게 리플을 이바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지방법원 판사가 샘 뱅크먼, FTX 전 설립자의 부모 외에 2억 5천만 달러 보석금에 공동 서명한 두 사람의 이름을 공개할 수 있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블룸버그 그리고 코인데스크 등의 다수의 언론사가 FTX 파산과 관련된 대중의 관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그 사람의 신원을 공개해달라는 소송을 제기를 했었는데요. 해당 판결과 관련해서 피고 측은 2월 7일까지 항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샘 뱅크먼 측 변호사는 당사자들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그들의 신원을 비공개로 유지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리플 CTO 데이비드 슈워츠는 샘 뱅크먼의 보석금에 공동 서명한 두 사람의 이름의 공개에 대해서 놀랄 준비하라고 트윗에 글을 남겼는데요. 샘 뱅크먼의 정경 유착을 더 깊게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까요? 우선은 2월 7일까지 항소 이후 법원의 최종 판결을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